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암기 비법 막 이런 거를 많이 말하는데, 물론 그런 지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공통적인 약간의 그런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면 다른 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전제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합격, 불합격이 있는 그런 류의 시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정 정도의 시험 범위가 있는 그런 종류의 공부지, 무슨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거와는 상관이 없는 공부 방법이라는 거, 약간 수험에 더 관련이 깊은 그런 공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런 합격, 불합격이 있는 그런 류의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키워드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키워드가 요거 두 개거든요. 균형하고 꾸준함. 꾸준한 건 아시겠죠? 그냥 공부를 왠지 꾸준히 해야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소리인 것 같고, 균형을 잡는다는 건 무슨 균형을 잡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균형을 잡는다는 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나 이 과목 되게 좋아해, 나 이 과목 너무 싫어, 아니면 한 과목만 막 되게 오랫동안 3달씩 붙잡고 있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거는 우선 균형이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균형을 우선 잡으려면 가운데에 이제 딱 서 있는 게 균형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어떻게 무게를 분배해야 균형이 잡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균형을 잡으려면 비중을 알아야 돼요. 네, 비중이라고 하면 비중이 뭘까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각 과목의 비중이 다 똑같은지, 아니면 어느 과목은 100점, 어느 과목은 20점밖에 안 되는지, 이런 비중이 있잖아요. 그 비중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도를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 과목 자체를 다 이해할 때까지 그냥 무작정 매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비중이 1대 1이면 결국에는 그 과목 하나당 받을 수 있는 점수도 1대 1인데 여기다가 막 5대 1대 1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5를 투자해서 그 한 과목, 1에 해당한 한 과목 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얘네 둘 똑같은 비중인 1, 요 과목은 상대적으로 너무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각 과목의 비중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기 전에. 이거 나 모르니까 이거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에 내가 공부하는 게 얼마만큼 점수로 환산될 가치가 있는 시간 투자인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험에, 어떻게 보면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어느 한 과목을 그냥 나는 이걸 이해할 때까지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험 기간이 1년인데 1년에 한 4개월을 한 과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미 너무 내가 시간 낭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한 과목마저 이해를 잘 못했다는 그런 생각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중을 생각하라는 거, 그리고 그 비중에 따라서 내가 나눠주는 시간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비중을 생각하려면 이게 잘못 났네요. 비중을 알려면
반드시 주어진 시간하고 해야 할 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목이 8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8과목을 내가 언제까지 다 마스터해야 되는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10과목 10과목이라고 치고 10과목 바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공부를 해요. 한 과목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모의고사처럼 풀어봐요. 근데 거의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 공부를 했으면 최소한 뭐 60점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반도 못 맞다니 하면서 이제 좌절합니다. 그래, 이 과목을 내가 정말 잘 어느 정도 알 때까지는 다음 과목으로 안 넘어갈 거야 하면서 그 과목을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2달이 지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2번째 과목에 들어가 봅니다. 2번째 과목도 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즉, 내가 공부를 할 때나 그 주어진 시간을 생각할 때, 이번 달은 3월이야. 3월에는 이만큼 공부해야지 라면서 약간 되게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공부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저희 이 영상을 찍는 데가 2월인데 파시험을 7월 달에 본다. 올해 7월 달에 본다. 아니면 내년 2월 달에 본다.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올해 7월이면 5개월 정도 남았어요. 내년 2월이면 12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5달 아니면 계획에 따라서는 12개월이라는 그 시간 내에 내가 몇 과목, 10과목, 15과목 이런 주어진 과목을 그때까지 소화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한테 주어진 그 5개월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앞에 있는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되세요. 그쵸? 3월 달에는 3월 달에는 토익을 공부해야지. 4월 달엔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내가 주어진 공부 과목이 있다면 언제까지 이거를 맞출지 이제 계획을 조금 크게 세우셔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잘 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무슨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12개월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날에만 내가 이해를 하고 답안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전에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계속 시행착오를 하셔도 돼요. 그냥 끝까지 버텨서 이 날에만 들어가서 답안을 쓰면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모르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2과목을 만약 12달 동안 12과목을 공부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한 달 여기 한 과목, 여기 2과목, 여기 3과목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12과목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나요, 혹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나요? 왜 안 되는지? 첫째 달에 1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한 달 동안. 근데 막판에 가면 1년 전에 봤던 책이 기억이 나시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2개월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시 공부 같은 거를 할 때는 거꾸로 됐네요. 회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뭐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말을 해요. 수험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회독이란 말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몇 번째 읽어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쭉 읽고 한 번 뭐 2번째 과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때 가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대량의 고시 공부나 이런 바시험처럼 대량의 정보를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때까지 이거 몇 월인지는 제가 안 정했어요.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전 과목을 한 번씩 다 들어본다는 거예요. 다 한 과목씩 공부해 본다는 거예요. 그 12과목을
근데 12과목을 이 12개월보다 짧은 시간 안에 12과목을 들으려니까 한 과목에 한 달씩 우리가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왠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할 수도 있고, 처음 공부했는데, 한 달이면 내가 할 것 같은데, 3주 만에 이제 한 과목을 공부하려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대로 예를 들어 3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3주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문제 풀었는데 다 틀렸어. 아니야, 이 과목부터 제대로 하고 우리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또 이거를 그래 1주만, 2주만 하면서 자꾸 결국엔 이만큼 때까지 계속 한 과목만 공부를 해요. 이때도 또 마찬가지. 요만큼밖에 안 남았네. 원래 둘째 과목 여기까지 공부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여기까지 공부를 또 두 번째 과목을 해요. 결국엔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때의 문제점은 12과목을 다 여기까지 12과목 공부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때 전 과목을 12개월보다 빨리 마쳤지만 이때 마치고 처음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을 기억하려고 그러면 이때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볼 때 기억이 좀 덜 나고 내가 못 외우고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야 돼요. 공부하다 만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하시는 거는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하고 내가 100점을 받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하는 과목 공부는 이 과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처음 볼 때 중요한 건 다시 이 12과목이 다 끝나고 이때 내가 이 첫 과목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최단시간 내에 내가 공부했던 걸 기억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했던 거를 최소의 노력으로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이 순간에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관점이 달라지죠. 따라서 내가 그냥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노트에 이렇게 필기하고 어떻게 보면 난잡하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그 12과목 다 돌아간 다음에 한번 1순환이라고 그러죠. 한번 다 돌아간 이때쯤 다시 이 첫째 과목을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연습장에다 막 찍찍찍찍 거놓고 교과서에 그냥 하이라이트 형광펜만 칠해놨으면 그 형광펜 자국을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따라서 이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이때에 내가 더 짧은 기간 내에 이 과목을 다시 기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축약해 놓고 더 볼 수 있는 좋은 메모 노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이때 하는 활동은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해 플러스 이 시점에 가서 이 과목을 다시 본다면 지금은 3주 동안 공부를 했다면 이때는 1, 2주 안에 해당 과목을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축약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그 일을 여기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을 안 하시면 그냥 분량이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그냥 교과서에 줄친 대로 그대로 300장 그대로. 그럼 이때 그 300장을 일일이 넘겨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걸 단권화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권이면 단벌 이렇지 한 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던 거, 문제집에 있던 거, 학습교에서 들은 노트에 있던 거 이런 여러 군데 있는 자료들을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단권화거든요. 근데 그런 류의 의미에서는 미국 로스쿨에서 만드는 아웃라인이 사실은 단권화와 되게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식 단권화는 예를 들어 이미 주어진 교재에 옆에 이렇게 줄을 친다던가 하는 그냥 주어진 교재에 내가 좀 강조점만 적는 그런 류의 단권화가 한국에선 더 많다면 미국 로스쿨에서 하는 아웃라인은 내가 직접 아웃라인을 타이핑하거나 아웃라인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약간의 메모가 요약 같은 거거든요. summary. 거기에 이제 나만의 이제 색깔을 입혀가지고 하는 아웃라인은 제가 나중에 웨비나나 이런 걸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아웃라인을 하는 작업들을 처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때 조금 하시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웃라인을 처음에 할지 뭐 두 번째 단계 할지 이런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 공부한 기간보다 이때는 더 짧게 그 다음엔 더 짧게 해서 처음 그 과목들을 시험 볼 때까지 한 번씩 한 달에 걸쳐서 보고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6, 7개월에 한 번 전 과목, 그 다음에는 4개월 안에 한 과목 전체, 그 다음에 2개월 안에 전 과목, 그 다음에 1개월 안에 전 과목, 그런 식으로 되게 더 짧은 시간 내에 전 과목을 한 번씩 계속 리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보통의 말하는 수험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기억이 안 나요. 네, 정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균형을 하려면 네, 우선은 주어진 시간, 내가 1년 안에 이 12과목이란 양을 1년 안에 할지 6개월 안에 할지 몇 개월 안에 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어진 시간을 내 맘대로 3개월 이렇게 정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과정을 3개월 안에 반복해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드물다는 거. 그래서 물론 해야 할 양에 따라서 플러스 내 능력, 내 체력,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분량을 정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균형.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 제가 앞뒤로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썼어요.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서 말씀드릴게요. 꾸준한 게 사실은 더 멘탈과 관련이 된 건데 이거를 더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